안녕하십니까. 올해 한국 나이 62세 김호준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 다룰 소재는 정치적인 이슈이고, 그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하시는 여러분들, 아마 제 말이 조금 듣고 나면 공감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뒷걸음질 상당히 많이 쳤죠. 정말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배출해가지고 정말 국격 실추, 외교 참사, 경제 폭망, 정말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 하면은 그래도 뭐랄까, 명색이 대통령이 하면은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 방어하는데 대통령의 권력을 이게 낭비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 그렇게 말들 많이 했었죠. 근데 정말 설마 했는데 그 상상보다 더 심한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짓거리로 해가지고 그 정도만 끝날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국민들 눈, 귀를 틀어 막아버리는 행태가 자행이 되고, 방송국을 장악을 해가지고 미디어 틀막을 해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미개한 나라에서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북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갖다 어떻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에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분노가 심을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제목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는데, 이런 윤석열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한 정치가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무능함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던 날, 여러분들 아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허물이 있다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그 말을 남겼어요. 그 당시에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거든요. 정부의 그 정책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흠이 있다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를 하라고 막강한 힘을 윤석열한테 쥐어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심에 검찰 개혁의 원흉인 존재가 바로 윤석열인데, 그 윤석열이에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줘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 좀 추죠. 명색이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주 신이 났죠. 그러니 살아있는 권력, 그 당시에 집권 여당, 집권 관료들, 또 때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죠. 수사해라고 그렇게 개혁 대상이 돼야 하는 인간에게 그 무지막지한 칼날을 쥐어줬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이 나버린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참 묘했던 것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고 난 뒤에 퇴장하는 모습을 제가 참 유심히 봤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하고 나란히 담소를 나누면서 내려가더라고요, 단상을. 아니,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 깨끗할 줄 아는데 어떻게 황교안 전 총리하고 저렇게 담화를 나누면서 내려갈까? 그게 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윤석열이가 벌리는 짓거리가 바로 누굽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택도 아닌 제목을 걸어가지고, 물론 그게 온당하다고는 좀 말하기 뭐한데 약간의 흠결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무슨 뭐 국가 반란을 일으킨 마냥,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마냥 특별 검사, 특별검사인가 특별수사대를 꾸려가지고 얼마 동안을 조국 가족을 갖다 들쑤셨습니까? 참혹하리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족을 완전히 이잡듯이 뒤졌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주 마음 놓고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말을 했는데 그리 해도 이제 뚜렷한 명분이 있죠. 아주 보란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 그렇게 수사해대버리고 또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취임을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가 거의 양분됐죠.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사단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나라가 그렇게 소란스럽고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공론이 분열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란 자가 나서서 그거 갖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뭐 했습니까? 그때 해외 순방 같습니다. 해외 순방.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해외 순방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저 싸움에 말려들기 싫다 이거죠. 나는 내 손에 흙을 묻히기 싫다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실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너털어서 지면서 나는 고구마처럼 듬직해. 고구마. 그래가지고 그 수수방관하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습니까? 지금 윤석열 이 인간과 그 김건희 여사와 장모가 벌인 짓거리에 비하면 요만큼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나몰라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구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촉발돼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조국 법무장관 그 당시에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사람 다 딱 해임시키면 됐어요. 깨끗이 끝났어요. 근데 조국 법무장관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은 무한정 윤석열 계엄한테 짓밟히고 명예 추락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걸 두 사람 그대로 가만두니까 어떻게 됐느냐. 젊은이들이 조국 법무장관의 특권 의식을 갖다 이렇게 누린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버려가지고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아주 커다란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젊은이들이 여태까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나라가 잘못 돌아갈 때 늘 바른 길을 인도했었던 그런 신선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정권 때 젊은이들 어떻겠습니까? 이직이라는 존재들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게 당신의 과오가 크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양심 있다면은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석고 대지를 해야 해요. 나로 인해서 나와서는 안 될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죽사발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양심의 가치를 받는다고 석고 대지를 해야 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크게 잘못된 것 하나가, 착한 사람 코스프레.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칭찬만 받아야 해.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로 일관했었어요. 아니, 리더는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야 합니다. 욕도 얻어먹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퇴임은 때 지지율이 40% 나왔다고 자랑질해요. 나라가 개판이 되든가 말든가 나만 인기 있으면 돼.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나만큼 임기 말 국민의 지지율이 나왔던 그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따위 대먹지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퇴임할 때도 이렇게 많은 지지율을 받았어. 40%를 받았어. 근데 그 이후에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문재인 씨, 당신의 그 잘난 것이 아니죠. 그 가당치 않는 선한 사람 코스프레 인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요절이 되고 있어요. 요절 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털어 두면 웃어요? 앞으로 TV에 나오지 마세요. 구역질 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추종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타와 아마 쌍욕까지도 댓글로 달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거 감수하고 합니다. 감수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합니다. 왜냐, 이 나라가 잘못 돌아간 것에 대해서 내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에 그랬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오로지 민주당만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이 좋으면 이쪽 찍고 저쪽이 좋으면 저쪽 찍고 그래요. 좋은 쪽을 선택해요. 근데 국민의힘 쪽의 출신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국익에는 상당히 좀 부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국익에 적합한 존재들이라면 얼마든지 저 찍습니다. 저 이명박이 찍었어요. 그래서 안철수도 찍고요. 진정으로 나라를 좀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생각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쪽 사람들 찍은 것이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문재인 찍은 것도 저 후회됩니다. 처음에는 후회를 안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세상에 대통령의 직권을 자기 가족들 방어하는 데 써먹는 그런 인간이라고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찝어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영상을 지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런 말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욕을 해도 좋으니까 한번 곱씹어 보세요. 누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당선시켰고 누가 윤석열이한테 그 막강한 파워를 쥐어주고 칼춤추게 했는지 누굽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였어요? 그리고 칼춤 추고 나라를 요절을 내는데도 나몰라고 하고 해외 순방이랍시고 싸돌아 다닐 때 그 짓거리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거의 뭡니까? 윤석열이 이 가당치 않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랍시고 나다닌 그 숫자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돌아다녔어요. 윤석열보다 조금 그 횟수적에서는 작지만은 정말 이렇게 나돌아다녀도 되느냐 그럴 정도. 또 쪽팔리는 사건 하나.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BTS 그 멤버들 단상에 끌고 올라간 걸 봤죠. 아니 자기가 정치적인 소신으로 거기서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밝혀야 함이 정당한데 유엔 단상에 무슨 생뚱맞은 BTS입니까? 아니 자기가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정치적 역량을 펼쳐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지. 무슨 BTS를 끌고 올라가냐고요. BTS의 후광을 한번 덕을 보려고 그런 짜자는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짜자는 짓거리를.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양심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사과문 한번 올리세요. 당신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요절내고 국민들이 한이 맺히는 그런 세월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반성하세요. 이상입니다. 호남이니 마냥 앞뒤 안 가리고 민주당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옳다고 할 때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이상입니다.